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23년 4회입니다. 두 번째 과목이고요. 점점 중복되는 문제들 때문에 강의 시간이 짧아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질 것이고요. 그 말은 뭐냐? 우리 강의 순서대로, 제가 촬영한 순서대로 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갑자기 푹 들어와 버리면 이거 왜 설명 안 해줘요 하시는데,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봤던, 여러 번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이거 순서대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여러 번 봤던 문제네요. 사무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선 개별 처리 방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담당하는 거죠. 그지? 근데 여기 보면 다소의 사무원이래. 잘못됐네요. 로트 처리 방식은 여럿이 분담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 이건 맞네요. 유동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원하고 기계를 순서대로 배치해가지고 작업을 처리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얘는 임의로 사무, 기계 및 사무원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요. 순서대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자동화 방식은 컴퓨터 및 사무기기를 이용해서 사무를 수동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몇 번 출제됐었죠. 다음 중 기록물 관리를 총괄한다. 이거 뭐야? 국가기록원이죠. 뭐 이런 거 없어 우리나라에, 그죠? 국가기록원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행정기관 등의 송신한 전자문서는 언제 송신자가, 이거 또 나왔네.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때라고 그랬죠? 언제 그 전자문서의 송신 시점에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된 때.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아이입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벌써 몇 번째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메일을 쓸 거야. 뭔가 팩스밀리를 보낼 거야. 그러면 팩스를 전송을 딱 눌러가지고 해당하는 시스템에 등록될 때, 기록될 때, 또는 게시판에 글을 썼다 그러면 게시판에 써가지고 걔가 서버에 등록된 때, 바로 정보 시스템에 기록된 때가 바로 송신한 것이다 라고 본다. 그래서 그 시간이 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EDI 또 출제됐어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EDI는 기업 간 또는 공공기관 간의 표준화된 행정서식을 통신망을 통해서 직접 전송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맞네요. EDI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메시지 형태로 서류를 교환한다. EDI는 컴퓨터 시스템 간의 신속 정확한 정보 교환 요구에 생긴 것이다. 맞죠? 야, 이거를 맨날 문서를 막 받아가지고 다시 입력하고 스캔 뜨고 막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EDI는 컴퓨터 투 컴퓨터 통신 방식에 의한 정보의 재입력과 문서 처리에 오류를 배제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컴퓨터하고 컴퓨터 통신 방식에서 오류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오류가 사람보다는 적겠죠. 그래서 얘는 4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사무소 위치 선정할 때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회사인 경우 거래처와 연락이 편한 곳 또는 가까운 곳, 이런 거죠. 여러분들 맛집 가실 때 대부분 어디로 가시나요? 맛집 골목으로 가죠. 하나만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맛집들은 골목으로 형성돼 있어. 요즘엔 성수동이 핫플이라며? 이런 것들이죠. 지사 또는 지점이 있을 때 조직 전체에 대한 업무 지원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무소 위치 선정에 좋다. 근처에 생활 환경이 편리한 주거시설이 있는 곳, 출퇴근이 편해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유사한 업종이 한 곳에 집합되어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 제가 국밥집을 할 건데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하는 게 장사가 잘 될까요? 아니면은 진짜 맛집 골목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맛집 골목에 더 많이 유동인구가 발생하니까 그쪽이 좋겠죠. 사무실 배치를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래요. 사무처리나 업무 흐름이 원활히 유통되도록 한다. 건물의 공간을 잘 활용하도록 한다. 자, 3번 고객보다는 근무자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민원인이 오셨을 때 민원인이 불편하면 안 되겠죠. 아니, 직원들이야 뭐 매번 오는 곳이고 매일 출근하니까 자기에 맞는 위치를 판단을 하고 이렇게 업무를 시작하겠죠. 배치도 하겠죠. 하지만 고객들은 딱 한 번 온단 말이에요. 그때 불편함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고객 위주로 한다. 부서 확대 등 미래 예측에서 융통성 있는 배치를 한다. 이건 여러 번 봤던 내용이고, 사무 자동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사무 환경의 정비, 사무 관리 제도의 개혁, 조직 및 체제의 재정비, 기존 컴퓨터 전체를 대형 컴퓨터로 교체한대. 야, 대형 컴퓨터로 바꾼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냐? 여러분들이 하는 건 기껏해야 문서 관리밖에 더 돼요? 이걸로 뭐 영상을 편집할 거야? 아니면은 뭐 3D 영화를 만들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 사무 자동화는 단순한
업무, 서류 정리뿐이니까 굳이 얘네를 대형 컴퓨터로 바꿀 필요는 없죠. 뭐 기존 컴퓨터를 뭐 최신식으로 바꾼다 이 정도 내지만 제형 컴퓨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 기계, 자료, 방법 등을 조정하는 모든 활동,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정 관리,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문제네요. 계획을 세우고 얘네가 잘 될 수 있도록 뭘 한다? 바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활동의 본질적인 기능은 기술이나 영업, 재무, 보안, 회계,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을 정의한 사람이 페이올이 되겠죠. 결국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리에 해당한다. 매니지먼트다. 사무실 내의 조명을 위한 방법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랬는데, 요게 예전에는 자주 출제됐는데 간혹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에요. 성격이 다른 하나래요. 직접 조명, 간접 조명, 반간접 조명 모두 다 전기로 등을 다는 건데, 자연 조명은 바깥의 외부의 태양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거고요. 요거 가끔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예쁘게 그려봤어요. 우선 직접 조명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 90% 이상의 빛을 우리가 한쪽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반간접은 이 등이 있죠. 등이 약간 반투명이야. 그래서 위쪽으로도 우리가 빛이 가는 거죠. 그래서 벽 쪽으로도 벽도 환하게 만드는 거. 전반 확산 조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형 조명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특정 방향이 아니야. 간접 조명은 갓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 그래서 위쪽 천장을 비추는 거고, 반간접은 요거 뒤집어 있는데 아래쪽으로도 약간 보이는 반투명한 그런 재질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정보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경영정보 시스템이에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1과목에서도 계속 봤던 것 같고요.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고요. 프로그램이 가능한 전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다. PC, 팩스, 워드, 통신장치 등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컴퓨터 등의 정보 기술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포함하는 인간 기계 시스템이다 그랬어요. 프로그램이 가능한 전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정형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게 뭐죠? 정해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영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뭐예요? 외부 환경이나 내부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정보를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정형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동적인, 그지? 이런 것이죠. 프로그램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죠. 프로그램이 가능하면 여러분들 매크로라고 하는 거 아시죠? 매크로는 뭐야? 한번 기록해놓고 매번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작업을 하지. 그죠? 경영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 변화에 따른 빠른 적응, 이게 바로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경영체는 인체요, 사무는 신경계통이라고 주장한 학자 이름은, 이거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달링톤이에요, 달링톤. 로빈슨이나 피터슨 모르셔도 됩니다. 얘네들은 한 번도 답이 된 적이 없고, 래핑웰도 간혹 출제가 돼요. 래핑웰은 경영의 각 기능을 결합시켜주는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래핑웰이에요. 여러분들 랩 아시죠? 랩. 투명 랩 있잖아. 결국은 그걸로 뭐해? 물건을 이렇게 묶고 싸지. 응? 그지? 아, 래핑웰은 기능을 결합시켜줬구나. 달링톤은 회사를 인체로 보는 거예요. 사물을 인체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인체 달링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다음 중 사무 관리의 기능을 가장 옳게 정의한 거래요.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래를 예측한대요. 사무 관리가요? 자, 경영 내부의 여러 기능과 활동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정, 지휘, 통제에 관한 기능. 사무와 생산에 관련된 기능을 모아 통합 처리하는 기능,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능 그랬는데, 사무 관리라고 하는 거는 경영 내부에서 여러 기능과 활동을 묶어서 지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33번. 문서의 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됐군요. 결제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 날짜 표시하고요. 위임 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위임 전결이니까 전결이라고 표시하고요. 대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결이라고 표시하고요. 위임 전결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래요. 위임 전결했는데 거기다 대결까지 한데, 그때는 대결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전결이라고 한다. 즉 결국은 근본적으로 위임 전결 상황이잖아요. 전결한 상황이니까 전결이라고 한다. 자, 다음에 DDC입니다. 듀이 십진 분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뭐냐면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 가보시면은 분류해가지고 번호가 있죠. 100번 철학,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번호를 보고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거를 어떤 문서나 어떤 이러한 것들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제 응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져와가지고 KDC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 있는 번호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문제답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100번이 철학이고요. 200번은 종교예요.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예요. 기술은 따로 없어요. 여기 보시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및 지리가 마지막에 900번이 됩니다. 자, 요 번호 중에 KDC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DDC만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KDC는 이 KDC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만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00번은 종교다. 드디어 나왔죠. 자료의 10진 분류 방법 중에서 우리나라 일반 자료의 분류에 많이 사용되는 거 뭐라고요? KDC라고 한다고요. 정보 유출 등 침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보 시스템의 악의적인 외부 침입을 1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하고요. 침입 탐지 시스템 및 침입 방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바운드 안쪽으로 들어오는 패킷을 모니터링한다. 또 여기에서 의심되는 애들은 차단한다. 무선 네트워크의 전파 도달 범위를 조절해서 건물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비밀 정보는 복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내용을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암호화 복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암호화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만 복화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복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면 그 자료는 버려야지. 사무 계획 요소와 그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예측, 포어캐스트는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한 지표이다. 방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이다. 스케줄은 시간적 순서다. 프로그램은 행위의 계획이다. 다 맞는데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예측은요, 계획 결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표가 아니라 현실 생활에 있는 많은 정보를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사무 계획의 특성에 따라 분류할 때 계획의 수능 능력,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변경이 가능하냐, 변경 가능하지 않느냐, 두 개로 구분하는 거 우리 앞에 문제 똑같이 나왔죠. 변경 불가능한 고정 계획과 변경 가능한 신축 계획으로 구분한다 라는 거 봤던 내용이고요. 사무를 위한 작업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계산, 분류 정리, 정보 예측, 기록 또는 면담. 그쵸? 사무의 작업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앞에서 보셨고요. 자, 40번. 라인 조직의 단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라인 조직은 뭐예요? 이렇게 수직 관계가 있는 거죠. 상위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이 주어지겠죠. 맞아요. 조직 구성원의 의욕과 창의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야, 이거 합리적이지 않은데 사장이 하래. 그럼 까라면 까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독단적인 처사에 의한 폐단을 면하기 어렵죠. 책임과 권한의 구분이 명확하다 그랬는데 요거는 스태프 조직이었죠. 요거 여러 번 출제되는 아이입니다. 라인 조직하고 스텝 조직을 두 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또 2023년 사회를 풀어봤습니다. 자, 강의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공부량도 줄고 있죠. 문제은행에서 틀린 문제 없이 풀어보실 때도 그만큼 여러분들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하시고 문제은행 CBT로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